네, 민주당만 빼고라. 이게 요새 유행어가 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종욱 교수님, 이게 해시태그를 붙이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게 나왔다는데 네. 왜 이런 이 SNS상에서 이런 게 유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 네. 자체가 예를 들면 이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 자체가 본인들이 얘기했던 철학만큼 진행해오지 못했다. 그러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빼고 이번 총선에서 다른 당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쓴 건데요.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가장 중요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공당, 집권당이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네. 어느 누가 신문 지면이든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고발해라. 네. 이런 예를 들면 뭐 다양한 SNS상의 얘기가 좀 존재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고발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바로 취하를 했지만 전 취하한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예를 들면 사죄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하는 거 잘못했으니까 사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죄에 어떤 전제를 달고 여백을 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하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쪽에서 뭘 했다 이런 임미리 교수가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땐 민주당이 더 문제가 많아요. 네. 아시지만 뭐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과거에 탄핵 주체 아니었습니까? 네. 그분이 또 당대표 하실 때 소위 그 노무현 후보의 반대해서 정몽준 후보로 넘어갔던 분이 민주연구원 연구 원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안철수 쪽 출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직책들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저는 이런 식의 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상과 네. 표현 자유를 보장해 준다. 단 그 임미리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언중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선거는 규제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좀 선거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를 들면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었는지 민주당 의원 대변인들이 설명한 게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좀 정파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당내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그래도 과도한 조치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철회하고 그리고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 반대라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법하냐 위법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철회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가요?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안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임미리 교수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안철수 교수의 자문 교수단의 실행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뭐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과 그리고 왜 그런 칼럼을 썼을까 그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자문단의 실행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네, 이 과정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고발 조치에 대해서 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결국에는 고발 조치로까지 이어졌던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 대응을 하는 거는요. 예.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언론의 그 뭐랄까 분위기가 그 당시 야당에 별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팀을 네. 꾸려서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응 방식이 그때 좀 정해지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었으나 그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기계적으로 좀 결정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한 지식인의 글만이 아니라 또 그 사실은 그 진보 정권의 약간 우호적인 언론사도 포함된 고발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도부에게 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 앞 질문에 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
양쪽 다 잘못은 있어요. 근데 어디가 더 잘못했냐를 따진다면은 민주당이 더 잘못한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임미리 교수도 이게 지식인으로서 어떤 비판을 할 때 감정적 단어를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동적인 어휘를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파적인 입장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같은 방식의 수단으로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정부라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논평을 통해도 되고 논평을 내면 또 전 언론이 한 언론의 컬럼만이 아니라 전 언론이 다 받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당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충분한 힘의 우위를 가진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크다. 네. 그러나 임미리 교수 같은 지식인들도 컬럼을 쓸 때 너무 감정적인 어휘 그리고 정파적인 어휘는 자제하면서 쓰는 것이 국민의 수준을 믿고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지식인 이 칼럼을 쓴 개인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조직과의 갈등 관계에서 충분히 좀 민주당이 조금 더 세련되게 대응할 수 그렇죠. 있지 훨씬 권력이 않았을까라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번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뭐 최고위원 회의 때 논의를 했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명의로 5일날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칼럼이 게재된 거는요 1월 29일이에요. 근데 고발한 것은 2월 5일이고 예. 고발을 취하한 것은 14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헌법적인 가치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의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네. 임미리 교수가 저런 표현을 하고 게재한 것은 예. 저는 뭐 그것은 그 고발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그럴 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건에 과잉 대응해서 고발한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됐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공공재라는 언론에 예. 이러한 칼럼이 실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당은 빼고 찍자, 네. 또 우리공화당은 빼고 찍자, 안철수당은 빼고 찍자 이런 식의 칼럼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선거법의 254조, 선거법 8조 이런 것들이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고 확장돼야 하지만 이것이 언론에 게재된다라는 것은 한번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여러 민주당의 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제가 그 한국당이죠.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저희 특정 매체 MBN이 자신에게 좀 불리한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취재 거부를 하고 있었을 때도 상당히 그 여러 곳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좀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이제 그 법적으로부터 한번 보면요. 예. 법이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공직선거법 58조에 보면 어떤 이제 단순하게 의사 표시하는 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예. 이런 데 조문이 있고요. 근데 58조 2에 보면요. 결국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또 이제 반대하는 거는 안 된다는 투표 네. 권유에 약간 이게 모순되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제 판례가 제가 보기에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낙선운동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의사표시는 용인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그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있잖아요. 신문이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이제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그만큼 이게 언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너무 이게 자기한테 유불리에 따라서 언론을 공격하는 이거는 이제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심의를 했다고 하죠. 심의 결과를 보면 네네. 선거법과 관련한 선거 보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 같죠? 예, 뭐 법적 제재는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고 하는 권고 사항들을 내린 거고요. 저는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같은 경우도 공정하게 보도할 자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언론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네. 이제 이것은 예를 들면 그냥 그야말로 권고 사항인 거고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큰 틀의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문제랑 그다음에 원세훈 네. 국정원자 문제 같은 경우도 후보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 만약 민주당이 잘 판단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발 조치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네. 토론 방식을 통해서 자정할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고요. 그 논어 유정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단을 공박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이단을 공격하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죄를 당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견해에 대해서 적어도 집권당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수용을 해서 사회적 토론을 담아내고 하나의 그런 계기. 왜냐하면 임민희 교수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 문제였었거든요. 예. 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강조해놓고 그동안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노동 문제를 문재인 정부도 풀지 못한다면 어떤 정부가 풀 수 있겠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문제를 받아 안아서 문재인 정부가 제기했던 노동 문제에 대한 소위 민주당 차원의 어떤 담론들을 제시하고 정책들을 제시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적 토론이 됐을 거였는데 네. 그것을 법적인 측면에 고소고발로 가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개입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언론의 본연의 가치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또 중요한 어떤 공기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예.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특정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전체 모든 정권과 권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위임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예.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은요. 예. 자기가 포기한 기본권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네. 권력은 기본권을 그 제한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미리 교수의 그 어휘 선택이나 이런 게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네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걸 계기로 전체적으로 권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중하고 겸손한 자세 이것이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또 민주당이 이 과정에서 임미리 교수의 뭐 이력을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 소속에서 뭐 정치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념 성향을 달리하는 정당 소속이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도 사실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람은 뭐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분이 안철수 대표의 옛날 일을 했던 분이야라고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해식 대변인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당신 한나라당 일했는데 지금 왜 민주당 가서 일해?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저는 계속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015년도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당대표로 계실 때 네. 표현과 언론의 자유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지키는 게 우리 당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와서 그것을 고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권력은 언제나 항상 비판받고 견제받아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언론은 비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도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비판, 건전한 비판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집단지성이고 정치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 통합 논의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제 총선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